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30년, 40년 이상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워내신 당신.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은퇴 후의 삶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으시죠?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무료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취미생활이라고 해요. 한국노인복지학회의 2023년 연구 결과 규칙적인 취미활동이 노년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취미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매일 똑같이 편의점, 아파트 경비, 지자체 알바 등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미 취미생활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 평생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갑작스러운 퇴직 후 허탈감에 빠져 계셨대요. 우연히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목공예에 도전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작은 칼로 나무를 깎는 것부터 배웠어요. 어설프게 깎아대던 손이 점점 숙련되면서 예쁜 수저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게 되더라고요. 솜씨 있다며 아내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이런 기쁨에 푹 빠져 하루하루 보냈죠. 김철수 씨는 공방에서 만든 목공예품을 지역 장터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입소문이 나더니 주문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시장도 다니고 온라인 판매도 해요. 지난해에는 연 매출 5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취미 하나로 부부가 이렇게 즐겁고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은퇴 후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죠. 게다가 자식과 손주의 용돈도 줘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좌절 대신 조그마한 도전을 택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품어왔던 취미에 인생을 건 분들인데요. 70세 김영호 씨는 퇴직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 우연히 난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은 시절 밴드 활동이 그리웠던 터라 난타에 푹 빠졌다고 해요. 처음엔 젊은 친구들 따라가기 버거웠어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무대에 설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은 각종 행사에서 공연 요청도 들어와 바쁘게 지내요. 김 씨의 활기찬 모습에 자식들도 놀란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족관계도 더 돈독해졌다네요. 72세 이순옥 씨는 평생 바느질이 취미였지만 시간이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 후 재봉틀을 사서 옷 만드는 법을 하나씩 익혔대요. 처음엔 티셔츠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즐거워지면서 옷도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옷 만들어 입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이 씨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옷을 입고 외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다른 멋을 추구하게 된다면서요. 이처럼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한 걸음씩 나아가면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자분들께 안성맞춤인 취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원 가꾸기 어떠세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과정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죠. 지자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텃밭도 많고, 찾아보면 주말 농장식으로 얻을 수 있는 텃밭과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는 농작물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김철수 씨 67세는 귀농한 지 5년 차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아내와 함께 장을 담그고 반찬을 해먹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무공의 채소로 건강 식단을 챙기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매일 텃밭에 가는 게 주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진 찍기도 많은 어르신들이 도전하는 취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는 일, 은퇴 후 삶의 좋은 자극제가 되거든요.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이영희 씨 73세는 틈나는 대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어디를 가든 놓치기 아까운 풍경이 참 많아요. 인생의 쓸쓸함도 잊게 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됐죠. 제2의 인생이 이리도 즐거운지 몰랐어요. 뜨개질로 손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뜨개질은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손쉬운 취미죠. 손녀 옷을 뜨개질하는 게 요즘 최고 취미라는 박미영 씨 65세. 옷 한 벌이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서툴러서 풀었다 떴다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할수록 요령이 생기면서 예쁜 옷이 탄생하더라고요. 제 솜씨로 만든 옷을 손녀가 좋아하니 더없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조금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취미 하나로 인생의 재미는 물론 의미 있는 수익까지 올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성철 씨, 72세. 10년 전 생활 선반 목공 다이에 빠지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셀프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점점 실력이 느는 걸 보면서 아내의 권유로 장터에 작은 식탁과 의자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최 씨의 목공 예품은 주문이 밀려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지난해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생활비 벌이가 된 거죠. 시간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좋고 무엇보다 제 솜씨를 인정받는 게 큰 기쁨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싶어요. 인형 뜨개질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한지민 씨, 68세. 한 씨는 손녀 인형 옷을 뜨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의 부탁으로 인형을 떠주기 시작한 게 사업으로 번졌죠. 온라인 마켓에 올린 한 씨의 인형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랍니다. 처음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죠. 근데 입소문 타면서 주문이 밀려드는 거예요. 덕분에 용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뜨개질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네요. 76세 윤상호 씨는 페나 작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 화가의 꿈을 접고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던 윤 씨. 은퇴 후 펜 하나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틈날 때마다 페나를 그려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판매하면서 연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림 그리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도 작품 활동 열심히 해서 꿈을 펼칠 거예요. 앞의 사례처럼 취미로 수익을 올리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다른 건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핫한 취미 관련 콘텐츠로 수익 창출하기입니다. 본인만의 취미 노하우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돼요.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자연스럽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광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무엇보다 나만의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이는 기쁨이 있어요. 처음 영상을 찍을 땐 떨리고 낯설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껴요. 광고비로 작게나마 용돈도 마련하고 있죠. 박순희, 75세. 두 번째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취미 기술을 알려주는 재능 기부 강사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레 수익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물론 처음부터 돈을 바라고 시작할 순 없겠죠. 진심을 다해 가르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돈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매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강사료를 받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인정받는 게 행복해요. 김철수, 77세. 마지막으로 취미로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으시다면 만든 작품들을 모아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마켓에 작품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 작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기쁨이죠. 은퇴 후 목도리와 손수건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접했지만 점점 실력이 느니 작품이 잘 팔리더라고요. 돈보다 내 솜씨를 칭찬해주는 댓글이 더 감사해요. 이영자 71세. 이분들의 성공 뒤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해요. 그 노하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꾸준함의 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취미에 정성을 쏟는 게 중요해요. 78세 황인숙 씨는 도자기 만드는 재미에 퇴직 후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2시간씩 만들기를 반복했대요. 그렇게 3년째 연 5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도예가가 되셨답니다. 젊을 때 배웠던 도자기가 은퇴 후 제 인생의 낙이 되어줬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실력이 쌓이고 기쁨도 커졌죠. 무엇보다 제 작품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어 행복해요. 시장 조사와 마케팅도 필수라고 해요. 취미가 특별할수록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목공 작품 판매로 제2의 인생을 사는 69세 송진우 씨. 철저한 시장 조사로 틈새 시장을 파고든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거뒀대요. 처음엔 그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조사하고 개선했죠. SNS로 마케팅도 열심히 했고요. 덕분에 단골도 많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취미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돈 버는 비결이라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사진 작가에 도전했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 힘든 줄 모르고 매달렸죠. 그 진심이 통했는지 전시 제안도 받고 수익도 생기더라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이영호 71세. 행복한 노후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취미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 후 허전함에 빠져 계시던 75세 신영수 씨. 우연히 발견한 목공예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줬대요. 무료한 일상이 즐거운 나날로 변했죠. 전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목공을 배우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 아침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날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취미의 힘이에요. 정년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김은주 씨 78세는 난타 동아리와의 만남으로 활력을 되찾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며 외로움도 잊고 자신감도 얻게 됐죠. 매일 연습하러 나가는 게 즐거워요.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함께 호흡하는 게 행복해요. 무대에 설 때면 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취미를 늦게 알게 돼 후회될 정도예요. 배우는 일의 기쁨도 빼놓을 수 없겠죠. 76세 이진호 씨는 아내와 함께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댄스 실력은 물론 50년 넘은 부부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처음엔 아내 손발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둘이 한 몸처럼 춤추더라고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젊어진 것 같아 감사해요. 아내와 새로운 추억 쌓는 재미가 쏠쏠해요. 물론 편의점 알바와 경비 알바 등을 통해 수익을 수동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위의 취미를 통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면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후반부에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행복을 발견해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죠. 김철수 씨의 텃밭 가꾸기, 이영희 씨의 사진 찍기, 박미영 씨의 뜨개질처럼 소소한 취미 하나로 또 다른 인생을 맞이한 분들. 목공예와 뜨개 인형으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올리는 최성철 씨, 한지민 씨의 열정 어린 도전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몸은 늙어갈지언정 마음만은 언제나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겐 없는 줄 알았던 재능과 꿈을 발견하는 기쁨이란. 인생의 황혼기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비록 세상의 기준에선 느리고 작은 걸음일지 몰라도 자신의 속도로 꿋꿋이 나아가는 힘. 오늘 하루 우리도 무언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겠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길 거고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빛 노을이 제 마음에 그려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풍경이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기도해 봅니다. 인생 한 방울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